지금 서울에 아파트 값이 반등하는 곳들이 꽤 여러 군데 있죠. 작년 초에 23년 초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가 여러 정책으로 인해서 살짝 다시 올라올 때 제가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했는데 데드캣 바운스로 튀어 올랐다가 다시 좀 하락했었죠. 그때처럼 지금 오르는 것도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모를 고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더 고금리의 시장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리스크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금리가 정말 불안합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5%를 뚫고 4.6%에 도달을 했는데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미국의 시중금리가 그만큼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시중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던 그 모든 것이 반대로 시중금리가 다시 오른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의 금리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금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오를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말 걱정이 되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물만 오른 게 아니라 1개월물, 2개월물, 6개월물, 30년물 다 올랐습니다.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었지만 어쩌면 지금부터는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미치는 파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외로 클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에도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9%를 찍고 살짝 내려오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2020년 3월 9일 혹시 이날이 여러분 어떤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자, 이날은 미국의 금리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0.54%를 기록했는데 그때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하는 때였습니다.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찍은 것이 20년 3월 9일인데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은 3월 11일에 있었습니다. 자, 국채 만기 10년물을 제가 기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국채 10년 만기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채금리가 모기지 금리와 같은 다른 차입 금리의 벤치마킹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의 국채는 만기가 1개월짜리부터 30년짜리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만기가 너무 길거나 또는 짧으면 이 시장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10년 만기물 상품을 대체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10년 만기물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10년 만기물을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미국 국채 10년 만기물의 금리가 상승하면 모기지 금리나 기타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고로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 뭡니까?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는 상황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환율도 다시 오르고 있죠. 환율도 좀 불안합니다. 국채 금리가 불안하니까 환율 역시 불안한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오르는 국채 금리에도 국채를 사는 세력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미국 재무부가 2년물, 5년물, 7년물의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 성적이 정말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를 사주는 수요가 줄어들고 지금 사라진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미국 국채마저 사려는 세력이 없다는 것은 국채 금리가 더 오른다는 뜻이 됩니다. 누군가는 미국 국채를 사줘야 이 금리가 좀 안정이 될 텐데 이게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재무장관 이엘런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로 국채를 더 발행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경매로 내놓는 국채 수요가 확 줄었는데요.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이 수요를 유인할까요? 그래서 결국 국채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시장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본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는 최근 11번째 기준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날 때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은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때보다 한 30%, 40% 정도를 더 많이 발행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샀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는데 최근 중국이 어떻습니까?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습니다. 쩐의 전쟁이 아니라 금리의 묘수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당히 민감해졌습니다. 한국에 투자된 해외 자본이 이탈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더 비싸지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되겠죠. 때문에 환율, 미국 돈은 상승하게 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물가는 또 뭡니까?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기업은 좋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결국 원자재 값 등 그 수입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생산 원가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환율도 오르고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에 투자되었던 자본의 이탈이 생긴다면 신규 투자에 필요한 돈, 이거 부족하게 되겠죠. 그럼 기업들의 생산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생산의 감소는 뭡니까? 곧바로 고용의 감소로 연결됩니다. 자, 실업률의 증가는 또 뭡니까? 가계소득이 줄어들게 만들죠.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소비가 침체되어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가 보고 있듯이 어쩌다가 고가로 팔리는 아파트 말고 대다수의 아파트는 하락 내지는 안 팔리고 있습니다. 서울 어디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다, 올랐다,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뭐 전고점을 돌파한 지역도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인 평균으로 보자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캄캄합니다. 지금 서울에 아파트 값이 반등하는 곳들이 꽤 여러 군데 있죠. 작년 초에 23년 초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가 여러 정책으로 인해서 살짝 다시 올라올 때 제가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했는데 데드캣 바운스로 튀어 올랐다가 다시 좀 하락했었죠. 그때처럼 지금 오르는 것도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마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힌덴부르크 징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힌덴부르크 징조라는 것이 뭐냐면 1930년대 미국 뉴저지주 그 비행장에서 초호화 비행선 힌덴부르크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초호화 비행선이 갑자기 추락하면서 붕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말입니다. 힌덴부르크 징조라는 말은 붕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 미국 주식시장 꼭 이렇게 붕괴의 징조가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붕괴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붕괴 위험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부동산, 지방은 미분양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는 매물로 내놔도 반년이 넘게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폐업 수준까지 와서 한숨만 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애가 타는 그런 시장이죠. 또 반대로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는 교통이 좀 편리해진 지역에서는요, 아파트 값이 오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새 아파트가 나오는 지역에서는 아파트 값이 주춤했다가 다시 살짝 오르는 지역도 있는데 이렇게 지방과 서울, 냉탕과 온탕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경고를 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가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뭐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의 시각도 있지만 이제 좀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모를 고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더 고금리의 시장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리스크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배영호TV, 이제 미국 시장도, 미국 경제도, 미국 금리도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미국의 주택가격도 하단에서 한 20% 정도 올라왔거든요. 물가도 더 올라갔어요. 금리도 더 올라갑니다. 이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동산만은 미국은 지금 약간의 호황이다 할 정도로 주택 경기가 좋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붕괴가 올지 모릅니다. 대한민국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배영호TV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